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처럼 종목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오늘 좀 핫한 종목들 중에 하나였죠. 먼저 이전에 제가 요즘에 종목 분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 설명이 누군가한테 분명히 이 관심 있는 누군가한테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꼭 제 구독자가 아니어도 알고리즘 타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꽤. 물론 저보다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 늘려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그 광고 수익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상승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 여러분들 3월부터 한 9월 달까지 좀 상승기, 급반등기에는 종목 설명을 웬만큼 해도 웬만한 종목들은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좀 자주 드리려도 이제 큰 부담이 없었는데, 8월 이후에 조정기가 오면서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이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을 타고 어떤 종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유튜버들을 보고 자기가 투자하는데 어떤 참고 자료로 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종목 설명을 하기가. 그냥 내 생각인데 어때 하고 막 이렇게 내뱉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또 누군가한테는 또 영향을 미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그래도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하고 메디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란 말이죠. 저는 예전에 이제 상승기 때 메디톡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몇 번 했다가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원래 ITC 소송 판결이 나는 날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 사이에.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7시에 이제 소송 관련돼서 최종 판결이 안 났죠. 연기됐죠. 또 다 한 12월 하순 12월 19일인가 한 달 정도 연기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연기가 대웅제약이나 메디톡스나 둘 다 악재예요. 악재. 단기 악재. 왜 단기 악재냐? 두 종목 모두 이제 어떻게 되든 11월 19일 날 20일 날 판단이 난다.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자기가 이긴다고 서로 이제 큰 소리를 쳐놨는데,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일단 20일 날 판단이 나버린다 이거죠. 판단이 나버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도 봤잖아요.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 그 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미국이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미국 경제도 그렇고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그게 어떤 정답이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쳐서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 대웅도 요번에 ITC 저거도 예비 판결은 메디톡스가 이겼지만, 대웅이 그 이후에 국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를 ITC에다가 다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 이의가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ITC 거기에 수용이 됐고,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대웅제약은 그것 때문에 이제 ITC가 자꾸 연기를 하고 좀 더 신중해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대웅제약 주장은 그거죠. 예비 판결이 너무 엉터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메디톡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메디톡스에서 그간에 국내에서 벌어진 허가 취소 이런 내용들도 다 얘기를 하고,
뭐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 어쨌거나 이제 그 제기한 이후에 이제 연기가 계속 됐어요.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 봐라. 이거 대웅제약이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비 판결이 이제 최종 판결에도 뒤집힌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뭐 이의 제기가 이제 받아들여졌고 이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불확실한 거예요. 뭐 물론 뭐 여전히 그 메디톡스가 확 이긴다는 그 이제 예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많고 그래야 한 뭐 8, 90%의 승률을 가지고 이제 예비 판결을 앞두고 매수세가 붙었죠. 근데 물론 그 전에 항상 보면 이제 그 20일 날 허가 취소되는 시기를 앞두고 대전법원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시각처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메디톡스는 계속 그 법원에다가 뭐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뭐 이의를 제기했죠. 맞소송을 벌였죠. 근데 이제 대전법원 쪽에서는 그 행정명령 개시일 바로 직전에 계속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당일날 바로 직전에 이제 대전법원에서 승소 나니까 이제 그게 되살아나고 메디톡스가 되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또 이제 그 수출용 의약품을 그 국내에서 판매했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20일 날 뭐 행정 그 처분이 내려지는 전날 19일 날 대전법원에서 또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니까 그거를 이제 학습 효과가 된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 되기 전부터 매수를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메디톡스가 어디 있나? 메디톡스가 보면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 여기 18만 요때부터란 말입니다. 18만 6천 원. 요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붙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이제 큰 주기로 봤을 때 이제 미리 이제 선침해하고자 하는 18만 원대 후반부터 쭉 이제 그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대전법원에서 판결 난 데가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ITC 판결이 다가오면서 이제 선침해 꾸준히 이제 미리 이제 한 거죠. 당연히 이제 뭐 예비 판결이 이겼으니까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런 이제 미리 이제 사자. 근데 요날 또 대전법원에 대한 그 판결이 날 거라고 이제 행정처분 이 20일 그 앞두고 그 대전법원에서 분명히 또 메디톡스 손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에 차서 이제 매수세가 또 더 많이 붙었어요. 그죠? 이때 그 앞두고. 그래서 요게 이제 18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많이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18만 원. 그때 물론 여러 가지 막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이벤트가 생기죠. 메디톡스는. 그래갖고 뭐 주가가 이제 들쑥날쑥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이제 10만 원대부터 이제 좀 치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행정처분이 계속 사유가 발생했는데 대전법원이 계속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개미 투자들도 이제 그 패턴을 알아가지고 아이고 뭐 이번에도 뭐 당연히 또 대전법원이 메디톡스 손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거의 뭐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계속 맞아왔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요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전법원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또 매수세가 엄청 많이 붙었죠. 그리고 그 시간 외에도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붙었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 연기가 돼버린 거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대웅제약도 이제 대웅제약 자체가 워낙 막 자신감을 내비치고 우리가 반드시 최종 판결에서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 에?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막 심지어는 그거를 이제 보도자료로 내가지고 기사화까지 됐단 말이죠. 이제 그쪽은 그거죠.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랄까, 아무리 그 ITC가 미국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그러더라도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좀 억지를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신뢰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대웅제약에도 좀 매수세가 붙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웅제약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매수세가 조금 붙어가지고 이제 소폭 상승했단 말이죠. 판결을 앞두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 아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대통령 불확실성이 선거 당일날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표결이 끝나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이제 될 것이냐, 뭐 이제 좀 이렇게 결정이 나기까지. 그러면 이제 온라인 직접 투표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앞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련 주들이 이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쫙 치고 올랐는데,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우편 투표물을 개표하니까 또 바이든이 이제 다시 또 뒤집어가지고 또 반대로 트럼프 관련 주들은 죽고 얘네들은 바이든 관련 주들은 상승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도 어쨌거나 누가 이기든 지든 그건 2차적인 부분이고, 일단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이제 대웅제약 주가는 오를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대웅제약하고 이제 비슷한 레벨의 다른 뭐 매출 규모를 보이는 다른 제약사들하고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대웅제약은 지금 굉장히 주가가 밑으로 낮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다 이제 나보타 때문이죠, 나보타. 사실 나보타가 대웅제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대웅제약도 이제 국내 상위권 업체로서 그 자기네 어떤, 자존심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보타, 보톨리눔 톡신 시장이 미국도 물론 제약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위 클래스의 어떤 중요한 시장이지만, 보톨리눔 톡신은 이제 일반 의약품하고 좀 달라가지고, 미용 성형 쪽이기 때문에, 이쪽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웅제약으로서는 이제 ITC 소송까지도 이제, 패소를 안 하고 승리를 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급격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리고 물론 미국 ITC 소송이 이제 글로벌 무역에서 미치는 미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ITC 소송은 이제 미국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이 조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물론 미국에서 이제 안 좋은 판결이 나면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결정을 영향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지 않나 싶어요. 대웅제약 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차라리 어쩌면 그분들은 대웅제약이 패소하든 승소하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강할 거예요. 어쨌거나 결정이 딱 나버리는 순간 대웅제약은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레벨의 다른 제약사들하고 상황을 봤을 때 매출, 예? 차라리 나보타가 지금 대웅제약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진 않기 때문에 패소해가지고 나보타를 이제 종목에서 뺀다 치더라도, 대웅제약 종목에서 제품군에서 뺀다 치더라도, 나보타가 발매되기 전에 대웅제약의 주가 수준을 봤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나보타 IT 소송 판결이 끝나면은 대웅제약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오늘 예정대로 나보타 IT 소송이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이나 둘 다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네. 이게 왜냐면 둘 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제 판결이 났으면, 근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한 달 더 지속이
지속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웅제약도 뭐 결코 좋은 것도 없고, 다시 또 이런 뭐랄까, 이게 나보타 때문에 주가도 발목이 잡히고 이런 상황이 한 달 더 연장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승소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 뭐 승소의 가능성 있는 거는 이제 접어두고요. 다른 현재형 상황으로 봤을 때. 메디톡스도 이제 만약에 승소를 했다면 그 기대감에 들어왔던 매물들이 그 급등한 가격에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때문에 이제 만약에 승소했더라도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물론 승소 소식이 달라드는 순간 급등, 왜 보통 아침에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아침에 뭐 급등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줄줄 생기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메디톡스는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굉장히 좀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제 국내외에서 판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투자금융에서는 뭐 이제 악재 터질 건 다 터졌다. 네? 그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2019년도 매출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투자금융의 이야기인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식약처에 괘씸죄가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도 식약처는 좀 괘씸하다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냥, 뭐 이게, 어쨌거나 이게 이제 약사법상 잘못한 거니까 이에 다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뭐, 오히려 그거를 뭐 이렇게 법원에다가 맞고발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은 그렇게 뭐 행정처분에 있는데 당장 뭐 시킨 대로 이렇게 당하거나 그러지 않죠. 물론 한두 번은 누구나 다 이렇게 좀 법원의 판단을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긴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아니 이게 식약처는 법이 뭐 어떻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식약처는 그냥 의약품을 하고 이제 식품을 관리하는 부처잖아요. 그 때문에 그 관련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에 위배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법원이 행정처분이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판결 내리니까, 이 담당 주무기관인 관청인 식약처에서는, 이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는 분명히 법에 이건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원점으로 되돌려버리니, 예? 역으로 식약처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이제 뭐랄까, 식약처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약처는 이제 관련 법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약사법 위반이기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데, 법원이 이제 매수 손을 들어주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한 거예요. 식약처가 잘못했다. 법원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식약처가 괜히 메디톡스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ITC 소송 판결이 나더라도 그 이후에 전환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ITC 소송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겼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무부처에 허락 이제 승인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좀 원활하게 영업 활동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도 좀, 이게 의료계에서도 좀 염증을 느끼죠. 그죠?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메디톡스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계속 툭하면 허가 취소 나오고, 판매 중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오래 만들어서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이럴 바에 그냥 안전한 공급이 보장되는 또 관련 업체들 많잖아요. 슈젤 비롯해가지고, 이런 업체들 제품을 차라리 쓰자, 이러면서 이제 전혀 마음을 바꾸려는 그런 이제 제품을 바꾸려는 이제
의사들도 좀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좀 그렇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이번에 판결이 났어야지만 이제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이나 서로 간에 좋은 겁니다. 그 뭐 서로 간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주가가 내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결이 나는 순간 다음 달에 12월 또 나는 순간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만약 승소하면은 급등하는 것이고 패소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메디톡스는 어떠냐? 메디톡스도 이제 승소하면은 이제 급등하겠죠. 급등하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식약처하고의 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하기 못하면은 주가가 또 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 되고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뭐 주가 흐름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뭐 메디톡스가 뭐 21만 원 가 있고 오늘 뭐 15% 넘게 떨어져서 이제 38,400원 빠져서 21만 3,200원 이렇게 빠졌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연기된 게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기된 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로 인한 그 메디톡스도 만약에 그 사전에 매수세가 붙지 않았었다면은 추격 매수 선취매 같은 게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이제 뭐 선취매 개념으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가 일어나고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21만 3천원이면 이 가격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3, 4거리 동안 올랐던 게 이제 그 특히 요때 집중될수록 이제 기대감에 들어왔던 세력들이 많았겠죠. 그 세력들이 이제 일제히 그 연기되니까 실망하고 이제 쫙쫙 빠져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또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 또 12월 또 판결 임박해서는. 자, 그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 뭐 연기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사유는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이 사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웅제약은 아까 보셨지만 이제 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죠. 그죠? 근데 대웅제약도 보면은 이제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이제 사실 피만 본 거죠. 메디톡스도 뭐 지금 ITC 판결 앞두고 뭐 대웅제약한테 이겼다는 어쩌나 막 이렇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을 쭉 살펴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폭락한 거잖아요. 사실상 70만 원대 있다 20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면은 그죠? 그래서 뭐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마냥 좋게만 바라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고 향후에 뭐랄까 IT 소송이 끝나더라도 결정이 나더라도 이제 향후에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이렇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스스로 좀 풀어나가야지만 이제 원만한 영업을 또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래 보면 식약처가 지금 한 거 보면은 식약처가 이 메디톡스의 영업과 관련돼서 그냥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연기 소송 ITC 소송 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이렇게 종목별로 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뭐 주가 흐름, 뭐 차트 뭐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리고 단지 오늘 연기된 거에 따른 주가의 대웅제약은 소폭 오르고 메디톡스는 급락했고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뭐 메디톡스 주주이건 대웅제약 주주이건 뭐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내가 가진 종목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희망회로를 돌릴 필요도 없고 돌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봤자 뭐 그게 내가 희망회로 돌리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요소, 변수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걸 또 분석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뭐 오늘 뭐 대형제 아까 메디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